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쌤입니다. 자, 오늘은 신동엽 시인의 향하라는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시는 이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통해서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는 이걸 추구하는 문명 비판적 성격을 띤 작품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1번 1년에 보시면요. 오래지 않는 옛날로 가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현재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네요. 향아, 시적 청자가 나오면서 도노법이 쓰였네요.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비치던 오래지 않은 옛날 이 지향점이 되겠네요. 가자 청유형 어미를 썼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2연으로 가겠습니다. 자, 행복했던 옛날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 정겨운 청각과 정겨운이에요. 정겨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요. 옛날의 모습을 구체화시켰다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자, 수스럭거리는 수스럭거린다는 얘기는 수런거린다. 즉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선스럽게 짓거리는 그런 청각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 시어고요. 수수밭 사이에 걸찍스런 웃음, 청각적인 이미지죠. 들려 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시각적인 이미지가 나왔죠. 그림처럼 비유, 직유법이 나왔고요. 석양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미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감각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비유적인 표현도 드러나고 있고 굉장히 감각적인 부분이 이연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겨운 청각적인 이미지하고 아름다운 시각적 이미지를 잘 사용해서 대상에 대한 옛날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옛날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년에 가시면은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모습이 전설 같다는 거죠. 구슬처럼 흘러가는 뇌물과 맨발을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현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 그 설화 속에 나오는 전설 같은 그런 아름답고 순수한 세계로 돌아가자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연에 가시면은요. 문명에 병들지 않는 고향을 찾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현실에 대한 문명 비판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눈동자를 보아라. 명령형을 썼습니다. 그렇죠? 이 신동엽 시인의 그 시적 경향을 보면 명령형을 많이 쓰잖아요. 껍데기는 가라가 우리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강한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향아, 회올린다는 것은 빙빙 맴돌아서 이제 타래 모양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무지갯빛 허울이라는 거는 이제 실속 없는 겉모양을 허울이라고 하거든요. 그 무지갯빛 실속 없는 것에 눈부심에 빼앗기지 말자 하지 말자고 하는 걸로 봐서 부정적인 거네요. 그렇죠?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은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자가 각성하기를 바라는 시적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고요. 눈동자라는 것은 자신이 헛된 일에 빠져들고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벗어나도록 해주는 존재가 바로 이제 눈동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동자를 보라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눈부심이라는 건요, 굉장히 화려하고 황홀하고 환한 그런 그죠? 이런 부분이 눈부심인데 이런 겉모습의 넋을 빼앗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따라 푸짐히 두레는 이제 시루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따라 푸짐히 떡을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그죠? 가고자 하는 곳이 이제 여기니까 미끈덩한 그 매끈매끈하고 번질거리는 이 기생충. 그죠? 기생충이라는 것은 밥벌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 의존하는 사람을 또 비유하기도 하고요. 이 어떤 기생충의 생리, 그렇죠? 습성, 본능 이런 것들과 허식은 뭡니까? 거칠해, 그렇죠? 실속이 없는 거죠. 거칠의 인이 박혔다는 것은요, 몸에 깊이 밴 버릇이나 습관을 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히기에 몸에 배어 있기에 뭐 이런 뜻이거든요. 부정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했어요. 기생충이라든가 허식이라든가 이러한 그 시어가 부정적 시어인데요. 향이 처한 현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그렇죠? 이거 읽기 전으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이거 읽기 전으로 눈빛 아침처럼 눈빛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하얀 그 눈처럼 흰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꾸나 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서 선명하게 지금 과거로 가고 싶어하는 의미가 여기서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예. 자, 오연에 가시면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 남아있는 세계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다.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는. 그 얼굴 생김새라는 것은 어떤 거야? 어떤 본성과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수한 본성. 이거에 어울리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를 그만하자. 흉내 낸다는 건 뭔가 모방하고 신용을 한다는 거니까 본질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기 나왔던 어떤 허위 이런 거죠. 그렇죠? 예. 허식 같은 거 이거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드러내면서 어떻습니까? 화자의 의지가 좌절되는 데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다는데 좌절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또 화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향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발돋움을 계속하는 것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OX를.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이 페이지 가시면은 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마음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콩바심이라는 것은 이제 콩알을 털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미개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모지, 미개척지.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순수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문명에 물들지 않은 그런 순수한 세계로 가자 뭐 이런 뜻입니다.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 치마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 자, 싱싱한 마음밭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을 지금 시각화,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공동체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고요. 역동적인 심상을 통해서 화자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삶의 모습을 그려낸 겁니다. 또 역동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뭐 나부낀다든가 굽이친다든가 이런 게 역동적 시어예요. 자, 그리고 냇물이 굽이치는 이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소박하고 건강한 마음을 되찾고자 하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표현됐다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 출제 요소라고 저는 여깁니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과거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과거는 전설 같은 풍속이고 미개지죠. 현실에서 누리기 어렵거나 찾아보기 힘든 절대 순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고요.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의미 역시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로 가시겠습니다. 자, 제재는 뭐 향과 고향을 의미할 수 있고요. 주제는 이제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던 과거 세계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거고, 또는 자연과 인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세계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고, 성격은 문명 비판적이면서 소망적이고 의지적 감각적인 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현상 특징으로 정리하겠는데요. 첫 번째, 화자는 향이라는 시적 대상에게 어때요? 과거의 고향으로 함께 가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유형 어미로 진술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화자가 향이에게 어땠습니까? 향이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가자고 말을 건네고 있죠. 그 함께 돌아가자 하는 그곳은 뭐 어떤 곳이에요? 오래지 않은 옛날입니다. 또 화자는 현대 문명 사회를 무지갯빛 허울과 허식의 도사리는 부정적인 세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에 찌들지 않은 이 순수한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과거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행복한 웃음,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정겨움, 활력이 넘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시인은 결국 뭡니까?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통해서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고 싶은 소망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또 청유형의 진술이 반복되죠. 그래서 화자의 내면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1, 3, 4, 5연에서 어디 가자, 돌아가자, 찾아가자꾸나, 뭐뭐 하자, 뭐 이런 청유형 표현을 써서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던 과거 세계로의 회귀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이것도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청유형 어미를 사용해서 화자의 바람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 시적 청자가 나왔죠. 그리고 말을 건네는 어투, 향화가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사연에서 뭐 허울이라든가 기생충의 생리라든가 허식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문명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정적 현실 이상 세계를 대비했어요. 그래서 주제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향하는 고운 얼굴 가진 이에 아직 문명에 찌들지 않은 순수한 존재고
또 시저와는 이러한 현대 문명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아름다운 옛날로 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동일한 구조를 반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냈고요. 비유적 표현 맞습니다. 또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 회복 그 의지가 드러났고요. 청유형 문장 반복 간절한 소망. 그다음에 연이 바뀔수록 점점 길어지는 시행이 소망의 간절함을 더 부각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가 드러났죠. 우리들의 고향이죠. 그렇죠? 예. 과거 상황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요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하나 더 이어집니다. 화자는 이제 가자, 가자꾸나 등의 청유문을 사용해서 화자를 마치 설득하듯이, 그렇죠? 청자뿐 아니라 화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순수하고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향하는 고운 얼굴을 가진 아직 문명에 찌들지 않은 순수한 존재라고 볼 때 시저화자는 현대 문명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아름다운 옛날로 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대비해 보면서 주제를 드러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는 어떻습니까? 웃음이 환한 얼굴이 있고 냇물이 구슬처럼 흘러가고 푸짐이 두레를 먹던 공간이에요. 그리고 병들지 않은 젊음이 있고 또 떼지어 춤추던 공간입니다. 싱싱한 마음밭이에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현재는 어때요? 무지갯빛 허울이 있고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이 있고 인간 본성이 어긋나는 그런 발돋움을 하는 공간이죠. 이걸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과거와 현재의 이미지를 대비했어요. 그렇죠? 예, 과거와 현재의 이미지를 대비해서 현대 문명사의 이 모순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순수했던 가치를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동엽 시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신동엽 시인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고 민족적 통일성이라든가 반민족적 세력에 대해 저항합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시와 더불어서 참여시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 이 껍데기는 가라가 뭐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예, 주제는 뭡니까? 순수한 삶의 추구죠. 봄은이라는 시는 이제 통일의 실현을 의미하고요. 자주적 통일을 원합니다. 산의 언덕에라는 것은 이제 그리운 이의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 현실에 대한 비판, 극복 의지가 드러났고요. 새로 열리는 땅에서는 분단족의 현실 극복과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종로 5가라는 시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을 연민하고 현실을 비판하는 시가 나옵니다. 또 마지막 봄의 소식은 봄이 오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동엽 시인의 작품 이렇게 정리하시면 훨씬 더 신동엽 시인의 시적 경영과 풍성한 지식을 좀 갖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답 피하기 연습 보시면요. 위시에 대한 설명 OX를 보겠습니다. 공간각적 심상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 아니에요. 청자에 대한 연민 안 나옵니다. 청자가 물론 직접 등장하지만 연민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 경험부터 얻은 삶의 교훈 아닙니다. 또 청유형 어조는 맞습니다. 순수한 세계에 대한 의지 맞아요. 예. 대립적인 이미지 맞습니다. 소망하는 바 부각 맞죠. 청자를 설정해서 자신의 소망을 전달합니다. 현대 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비판합니다. 동일한 서술로 반복을 통해서 시적 의미 강조합니다. 가자, 돌아가자 이런 거. 반어적 표현 안 나와요. 어조의 변화 아닙니다. 관조적 태도 아니에요. 간결하고 건조한 진술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객관화한다. 자, 행가리를 줄인 산문체의 진술이 확장돼서 나오고요. 화자의 심화된 정서를 드러내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잘못됐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위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문학 작품에서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이상화된 시간과 공간으로 그려지죠. 신동엽의 향하에서도 어때요? 과거의 공간은 문명의 폭력이 만연된 현실에서 누릴 수 없는 순수한 세계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신비함이라든가 본원적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곳이 바로 옛날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기준으로 위시에 대해서 감상을 한다면, 자, 첫 번째 화자가 찾아가려는 이 고향이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로 묘사됐죠.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 신비한 모습, 시인의 비판적 인식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는 과거 고향의 전설 같은 풍속이 있는 곳이었고요. 자연의 아름다움이 훼손된 현실 세계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에 넋을 빼앗기지 말자고 이렇게 당부하죠. 그것은 뭡니까? 도시 문명의 헛된 욕망이 만들어낸 허황된 현실에 대한 시인의 경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화자가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을 병들지 않는 젊음으로 표현했어요. 이건 바로 순수한 풍속이 보존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과거의 삶에 대한 시인의 그리움을 나타낸 겁니다. 또 화자가 비단 치마를 아부끼며 떼져 춤추죠. 또 옛날 세시 풍속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이건 바로 뭡니까? 공동체적 삶의 본능적 가치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시인의 간절한 바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자가 기억 속의 수수밭과 상상 속의 싱싱한 마음밭을 상반되는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그려냈는데 바람직한 미래의 준거를 과거의 가치에서 찾을 수 있는 신의 깨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수수밭은 어떻습니까? 걸찍스러운 웃음, 환한 얼굴이 존재하는 곳으로 화자가 찾아가기를 소망하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또 싱싱한 마음밭 역시 긍정적인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동엽의 이제 향하라는 시 공부를 했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